지금 저희가 공매 물건이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도를 딱 펼쳐봤거든요. 네. 이 건물이랑 같이 있는 땅인 거예요. 그 이제 지적도를 봤더니 건물 귀퉁이에 있는 땅이더라고요. 네. 아, 이거 가족분들이 좀 친밀하시고 애정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연락이 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. 형제들끼리 30년 동안 연락 한 번 한 적 없다. 아. 이 건물 갖고 계신 분은 지금은 신경이 안 쓰시는데 네. 내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 물어보면 신경이 쓰실 수 있겠다라는 네. 생각이. 네, 안녕하세요. 용쌤입니다. 오늘은 형님을 인터뷰하면서 또 물건 임장도 하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가득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여기 나온 곳이 어디죠? 네, 저희 그 서대문구 연희동이라는 동네고요. 지금 저희가 공매 물건이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임장을 나왔습니다. 네. 네, 그럼 경공매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?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. 이렇게 했고요. 또 다른 것들은 또 진입 장벽이 많다고 또 생각했는데 제가 또 금융기관에서 뭐 이제 대출이나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네. 겸사겸사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어떤 그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 토지 관련된 책을 막 찾아보다가 네.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서 용쌤 유튜브를 봤거든요. 아하. 그 뒤로 사실은 진짜 처음 낙찰받은 것부터 해서 다 네. 토지, 지분 토지. 낙찰받았습니다. 그러면 지분 경매 공매로 첫 스타트를 끊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 몇 개의 낙찰 받으셨죠? 낙찰을 꽤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는데 31개입니다. 31개. 와우. 그러면 다 토지예요? 다 토지도 있고 네. 이제 뭐 주택 지분도 있고 네. 좀 섞여 있습니다. 와. 그러면 최근에 매도했던 거 최근에 하나 매도했던 어떤 거. 사례? 예, 이거 같이 했던 건데 저희 네. 그 마장동 물건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것 같고요. 네, 그거 공투를 해가지고 네. 이제 형님이 다 한번 협상. A부터 Z까지 네, 네. 해보셨잖아요. 맞습니다.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?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한데 네. 진짜 그 용쌤이 알려주시는 뭔가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네.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누구든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얼마의 낙찰, 얼마에 매도했었죠? 그때 제 기억에 3,900에 낙찰 받아서 6,500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아하. 감정가 정도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분 경매 공매 하시면서 그런 과정들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경험해 보면 그 사실 처음에 어떤 걱정했던 것들보다는 네. 훨씬 할만하고 무섭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많이들 그 단어나 네. 하기 전에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정말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고 시간도 별로 안 드는구나 라는 네. 생각을 하시면 정말 누구든 뭔가 이런 거 겁내시지 마시고 네.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오히려 저도 해보니까 네, 많은 분들이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하시잖아요. 오히려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막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네. 시작을 하고 나면 이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내가 또 돈이 묶이거나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네.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31개까지 네. 낙찰받는데 얼마나 걸렸죠, 시간이? 제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이제 딱 1년 됐습니다. 아, 딱 1년 됐는데 31개를 낙찰 받으시고 네. 아, 올해의 목표는 뭐세요? 일단 40건 채우는 거 네. 목표입니다. 경매 공매를 하기 전과 후가 네. 어떻게 좀 바뀌셨을까요? 확실히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. 정말 조그만 땅이라도 내가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정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. 네.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네. 그냥 그거 자체가 공부가 되고 네.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워낙 다양한 상황들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. 거기에 대한 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맞습니다. 네. 정말 그런 분들 정말 하나도 모르고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네.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. 그 네. 순간에. 네. 그래도 제가 뭔가 배우고 알려드리면 또 제 거가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그런 걸 겁내하시는데 또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.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또 경매 공매 중에서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지분 경매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낙찰을 받으시잖아요. 맞습니다. 물건 검색은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? 하루에 저는 일단은 한 최소 20분은 하려고 하고요. 네. 근데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그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랑 아하.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에는 해요. 왜냐면 그때 그걸 안 하면 뭐 유튜브 보거나 웹툰 보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조금 해놨다가 네. 이제 관심 물건에 다 넣어놓습니다. 아. 넣어놓고 이제 집에 가서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그 중에 하나 네.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는 분석하는 게 매일에 최소 하려고 하는 루틴입니다. 지금 어쨌든 직장인이시고 또 지금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또 있잖아요. 이제 4개월 됐습니다. 네, 이제 4개월 된 아이가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또 이유가 생겼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다 자투리 시간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물건들을 많이 담아놓고 애 재운 다음에 네.
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입니다. 분석을 하기 시작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옆에서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건 아무리 검색해도 괜찮은 물건이 안 보여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우리 형네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물건 찾아가지고 저랑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또 함께 입찰도 하고 맞아요. 있는데 나만의 어떤 물건 검색 노하우 그런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. 네.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. 물건도 똑같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모든 걸 만족하는 물건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다 만족해야 이거다라고 하시는데 네. 사실 이것도 다 그런 물건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진짜 내가 5개의 조건이라고 하면 한 3개만 만족해도 일단 보는 겁니다. 아하. 보다 보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공부랑 마찬가지로 시작은 조금 불안전한 것들도 일단 찾아보다가 네. 그러다 보면 운 좋게 정말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요. 좋은 물건이 아니었던 것들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물건을 내가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내가 뭔가 너무 많은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닌가. 몇 개만 좀 맞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현장 와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바쁘잖아요. 네. 회사도 다녀야 되고 네. 미팅도 하셔야 되고 또 가족도 잘 챙겨야 되는데 네. 그러면은 임장 같은 경우에는 네.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? 제가 사실 주말에 아내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? 양해를 구하고 이제 또 평일엔 또 열심히 육아도 하고 도와줘서 네. 조금씩 시간을 이제 양해를 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임장 방법이 아침에 그냥 무지일찍 나와가지고 들렸다가 이제 회사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좀 난 것 같아요.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좀 줄여서 임장을 다니는. 저도 네. 사실 이 생각을 못했다가 용쌤도 밤 11시 반인가 그 네이버 네. 부동산에 매물 올라왔다고 현장 가셨다는 걸 제가 듣고 맞습니다. 나서 난 아직 멀었다.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경매 공매를 하기 전에 네. 또 스마트 스토어를 네. 하셔가지고 맞아요. 또 지금 수익을 얻고 계세요. 맞습니다. 그건 또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? 지금은 라이프 체인징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. 그때는 이제 발품불패라는 네. 카페였죠. 네. 거기서 그걸 이제 강의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네. 그분 걸 듣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야, 정말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였지만은 네. 강의라든지 또 책 한 권 읽고 그렇죠. 그렇게 바로 실행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한 순수익 월 얼마 정도 받고 계신가요? 순수익은 이제 네. 지금 이제 순수익 한 150까지는 올라왔습니다. 아, 정말 주문 처리밖에 사실 하지 않아서 네. 하루에 한 1시간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. 하루에 1시간도 안 쓰고 네. 월 순수익 100에서 150 정도. 야,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없네요. 네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경매가 네. 쉬워요? 스마트 스토어가 쉬워요?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. 네.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어렵습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해봐야 되는 거네요. 맞아요. 예, 나랑 맞으면 계속 하는 거고, 그렇죠. 아니면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고. 근데 적어도 사실 하는 거를 뭐 1, 2개월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최소 2년 해보시고 나면 답이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 2년은 해야 된다. 네. 2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? 그럼 최소한 그래도 2, 3개월 전 생각했는데. 맞습니다. 네. 2, 3개월인데 2, 3개월은 진짜 그때 가면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경매도 마찬가지고 네. 경매도 정말 2, 3개월 안에 사실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2년을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다라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물건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일단은 지도를 딱 펼쳐봤거든요. 네. 이 건물이랑 같이 있는 땅인 거예요. 이렇게 건물이랑 같이 있는 땅이었는데 네. 그 이제 지적도를 봤더니 건물 귀퉁이에 있는 땅이더라고요. 이 건물을 보니까 이 도로뷰 같은 게 요즘 잘 돼 있잖아요. 네. 보니까 또 의리의리한 집이기도 하고. 네. 근데 이 중에 구석으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거기서 너무 일단 끌렸고 네. 이 땅이 만약에 이 건물 안에 들어 있으면 네. 이 건물 갖고 계신 분은 지금은 신경이 안 쓰시는데 네. 내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 물어보면 신경이 쓰실 수 있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. 어쨌든 이 건물 안에 네. 땅이 나온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기는 하지만은 네. 가장 1차적으로는 네. 지금 이 전체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과 그렇죠. 협의가 잘 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핵심은 따로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로 합쳐준다고 하면 이 집주인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, 우리한테. 그렇죠. 직접 와서 보니까 네. 어떠세요? 직접 와서 보니까 네. 더 확신이 들고요. 음. 정말 이 건물 갖고 계신 분은 이 땅만 정말 더 갖고 계시면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으시겠다. 네. 더 좋으시겠다. 그리고 나중에 뭔가 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팔 때 저런 조그만 땅 때문에 또 뭔가 거래 제한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 확보하시고 나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예전에 이제 낙찰받았던 주유소 있는 토지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. 주유소가 어떤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. 거기도 이제 제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땅 위에 주유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던 거고 여기도 대저택의 일부의 땅이
나온 거예요. 그런 것들 우리가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. 맞습니다. 요거는 지분 물건은 아니잖아요. 네, 요 조그만 땅 단독으로 그냥 100% 소유. 단독으로 100% 소유고 감정가는 1억이 넘습니다. 근데 여기 하나의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주택으로 알고 왔는데요. 여기가 주택이 아니에요.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? 이게 지금 생긴 거는 되게 주택이랑 완전 똑같이 2층 저택이 딱 나오는데 네. 이 건축물 내장이나 이런 걸 떼보니까 이분이 사실 주택으로 쓰기 너무 아까운 거죠. 주변이 워낙 뭐 이런 상업이나 뭐 카페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거를 개조를 하셔서 지금은 상가주택, 상가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상가로 아예 건축물 용도가 바뀌어 있고요. 이걸 나중에 취득한다고 해도 저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어떤 그 건물 어떤 부속 토지를 하는 거죠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주택 안에 있는 어떤 앞마당을 낙찰받거나 소유를 하게 되면은 네.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용도가 변경이 돼서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이 땅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. 이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. 그러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 땅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취득세과에 전화해서 주소를 불러주면은 명확하게 주택수에 포함된다,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경매 공매를 하시면서 좀 특이했던 상황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? 이게 변론기일이 얼마 안 남은 사건인데요. 생각보다 경매, 공매 이런 거 찾다 보면 네. 서류나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. 나름대로 어떤 내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물건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상상 외의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네. 최근에도 이제 변론기일이 곧 남았는데 그것도 가족분들 지분이길래 네. 이거 가족분들이 좀 치밀하시고 예정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연락이 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. 자기들끼리 30년 동안 연락 한번 한 적 없다. 이번에 처음 알았다. 네.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때는 약간 좀 뒤통수 맞는 거죠. 네. 상상이랑 전혀 다르게 가는데 어쨌든 뭔가 이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나 순서대로만 잘 간다고 하면 네. 이런 것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대응도 가능하고 그런 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네.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항상 또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쉽게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를 낙찰 받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들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에 입찰하고 낙찰을 받을 때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겠구나. 네,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맞아요. 2년, 3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대부분 낙찰 받으면 바로 수익 낼 줄 알고 다 내 거 다 사줄 줄 알고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.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. 맞습니다. 그렇게 네. 되면 정말 그분들하고 같은 처지가 돼서 이제 오래오래 보유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어려운 게 올수록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용쌤 유튜브 보고 항상 용쌤이 아주 꿀팁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네. 뭐 보시기만 해도 많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제 유튜브만 보고 또 책 한 권만 읽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수익 얻을 수 있어요. 진짜. 저만 진짜요.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우리 형네님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적극적으로 하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. 네, 오늘 연희동에서 형네님을 만나서 형네님의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, 지분 경매, 공매 그런 부분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형네님의 노하우라든지 또 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그런 것들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뭔가 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를 회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앞으로 사실 이런 거에서 뭔가 주저하거나 이거 조금 더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뭔가 성과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형네님이 또 어떤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성장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. 그럼 내년에 이맘때쯤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임장 한번 나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는 거,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물건 덜컥 낙찰받는 거,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,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.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필요하고요. 내가 모르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내 주변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?
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로 오세요. 카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요.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카페에서 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혼자서는 너무 막막하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서 시작해보세요.